오늘은 학교 교육이 왜 기독교 교육과 함께 갈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현대적인 공립학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03년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의해서 일반교육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일반교육위원회가 하는 일은 미국 전역에 통일된 학교 시스템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하위층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록펠러 재단이 왜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미국 전역에 학내 건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까요? 순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숭고한 이타 정신으로 이런 단체를 설립한 것일까요? 그들의 의도는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그들의 일반교육위원회 설립 연설문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부자들의 음모 기요사키 등등에서 우리가 공부한 공립학교의 설립 취지가 거의 음모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교육위원회 창설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저희를 확실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은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가 공장 노동자와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를 수입하여 미국의 공립학교에 동일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반교육위원회를 세운 록펠러 가문은 학교 교육헌장 등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말 잘 듣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목적에 어긋나는 교육을 하면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죠. 말 잘 듣는 사람의 양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부모님이 아이들 학교 갈 때 단단히 이르는 당부 말씀,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학교 교육의 목표를 의심해 보아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이 직접 밝힌 일반교육위원회 창설 목표를 살펴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학교를 통해 백인 중하류층,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이민자 자녀들을 규칙에 순응하도록 지배자에게 복종하도록 길들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권위를 의심하는 태도,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을 알고 싶어 하는 태도는 꺾어버려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엘리트 지배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제공한다. 백인 상류층을 위한 사립학교는 리더 교육 강화에 집중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일 외에는 아무 꿈도 꾸지 못하는 숙련된 일꾼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교육이 그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1903년 창립된 일반교육위원회 록펠러 발표문 중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가 학교에 바친 12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알 수 없는 허무감과 배신감에 가슴에서 불타는 사명을 받았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구하자. 저는 그날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기르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 교육 즉 공교육이 왜 기독교 교육과 병행될 수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건 미국의 경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학교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반교육위원회와 우리나라의 공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나와 내 아이가 받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식 학교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불행히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완벽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양반들은 개인교 사격의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였습니다. 평민들은 서당이라는 곳에서 최소한의 문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비들은 교육을 받거나 책을 읽으려 하면 멍석말이를 당했죠. 일제시대의 학교 교육은 철저히 우민화 정책에 따른 교육이었으니 리더를 만들거나 생각을 확장시키도록 하는 교육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해방 이후는 어떨까요? 이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체제를, 남한은 미국의 체제를 따르면서 남한에는 미국의 공교육이 그대로 이식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설계한 공립학교 시스템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시스템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처럼 사립학교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수업료를 받습니다. 그들이 말한 진정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공립학교는 공짜입니다. 계급은 없으나 사실상 돈에 의해 계급이 나뉘고 계급 A에 지정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계급 사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모든 공교육 공립니다. 사립니다는 록펠러가 고안한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자 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 없이 기계처럼 일하도록 교육받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부모님, 그래도 아이를 아무 의문 없이 학교에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학교 교육의 목적을 아셨다면
이제 더 이상 학교에게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 아이의 교육을 학교에 맡길 수 없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